그러면 올해 이번 스터디도 한 주 어떻게 지냈는지 간단하게 나누고 그리고 어, 토폴로지 2번 노트죠? 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딱히 특별한 일을 하지는 않았고요. 어, 지금 여기 와서 한 2주 정도 지내고 있는데 너무 놀아가지고 다시 현실로 빨리 복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는 토폴로지 그 9강인가요? 9강을 좀 봤었는데, 어, 되게 재밌게 공부했었던, 어, 되게 재밌게 공부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 같이 나누면은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기말방학, 제 대학 생활 첫 기말방학을 맞아서 이제 본가에 내려와서 여러 가족들 많이 만나러 다녔고요. 네, 이제 집에 있으니까 너무 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다시 수원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웨이도염에 제가 걸린 것 같아서 아침에 병원 들렸다가 다시 올라가서 수학 생활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별개로 위상 수학을 많이 공부를 못 해가지고 오늘 열심히 질문해 보겠습니다. 어, 저는 어제 급하게 오늘 할 이제 위상수학 노트를 봤는데 생각보다 멍청한 줄 알았는데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코파이나 토폴로지 이런 그 부분은 아직 이해가 안 되고요. 그 저번 주 거죠. 뭐 이제 안 되고 이번 주 건 그 뭐야 시퀀스를 갖다가 위상수학 관점에서 아 이렇게 보고 있구나. 그게 이렇게 좀 눈에 들어왔고 또 앱실론을 갖다가 아, 네이버후드 관점에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거기에서 보니까 다시 그게 결국에 이제 오픈셋이고 그다음에 오픈셋은 정하기 나름이다. 뭐 이제 저번 주에 그런 이야기 나왔는데 그 말이 결국은 네이버후드의 뭐 거리도 정하기 나름이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가 되고 뭐 그랬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네, 뭐 좀 재밌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제 오늘 질문도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어제 아 위상수학 어렵다 막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도 노트는 봐야지 그리고 급하게 봤는데 의외의 성과였어요.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아, 네. 저는 이제 2주 동안 하와이를 가서 진짜 실컷 놀고, 이제 어제 도착해서 아직 그 제트랙 된 상태에서 오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2주 동안 엄청 놀아가지고 진짜 하나도 안 봤거든요. 뭐, 그때 강의도, 그러니까 저희 디스커션도 참여를 못했었고. 그래서 오늘 아마 진도로 나갈 때 좀 많은 질문을 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똑같은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UMFC에서 하루하루 같은 생활을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내가 숙취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누워 있었는데 아직도 컨디션이 안 돌아와서 아마 중간에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오늘 또 기대서 9강 것들이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잠시만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9강 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저번 시간에는 토폴로지 개념 정의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오픈셋에 대해서 논의를 좀 했었는데, 오픈셋이 사실 그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오픈셋은 실수해서 정의된 오픈셋이고, 원래 이제 보다 큰 레벨에서 앱스트랙하게 정의된 거는 토폴로지의 원소들을 오픈셋으로 한다가 이제 본래 정의고, 그다음에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오픈셋의 정의가 여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 디스턴스 펑션을 활용한 오픈셋 정의, 어, 매트릭 토폴로지가 이제 이번 장에서 등장을 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저희가 주어진 셋과 그다음에 그거에 해당하는 토폴로지를 주면은 이제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라고 부르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매트릭이 존재하는 매트릭 토폴로지로 주게 되면은 어, 저희가 토폴로지와 그다음에 시퀀스들을 연결을 시킬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기존에 정의했던 수열의 수렴 같은 것들을 토폴로지의 관점에서 재정의를 할 수 있는 보다 어, 추상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이번 노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는 우선 거리 함수를 먼저 좀 정의를 다시 하고 지나가는데, 저희 디스턴스 펑션은 사실 디스턴스 자체는 되게 친숙한 개념이어가지고 정의도 상당히 친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주어진 셋이 하나 필요하고, 그다음에 펑션 디스턴스 d라고 적힌 펑션은 곱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인데, 다음 세 가지를 만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 무조건 0보다 커야 되고요. 두 번째, 교환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를 만족을 해야 됩니다. 간단한 예시로는 저희 뭐 절대값이 이거를 만족을 하죠. 혹은 보다 확장된 개념으로 L2 디스턴스가 이거를 만족을 합니다. 거의 L2가 자주 쓰이는 표현인가요? 네, 자주 쓰이는 표현입니다. 음, LP로 보통 일반화를 하는데, P가 꼭 2일 필요는 없고 1일 필요도 없고, 이게 이제 쭉쭉쭉 올라가게 됩니다. 네, 아마 나중에 기대서에서도 다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를 겁니다.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고 네, 중요한 개념이어서 아마 분명히 나올 겁니다. 일단 그리고 지금은 일종의 함수로, 아, 네네, 지금은 일종의 말씀하세요. 함수로 생각하면, 네, 지금은 일종의 함수로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디스턴스 펑션은 L2. 함수이고요. L2도 함수입니다. L2가 아, L2가 디스턴스 디스턴스 펑션의 네, 펑션. 일종인 거죠. 아, 네.
그리고 딥러닝에서 가장 흔하게 쓰이는 로스 펑션이 L2 로스 펑션. 그 일반적으로 LN이나 그 말씀하신 LP 임의의 그냥 네네. 임의로 LP나 아니면은 뭐 L 인피나이트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네네네. 이성실들 만족할까요? 어, 제가 그거를 옛날에 공부를 했었는데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만족할 겁니다. 한 그렇긴 하죠. 50%, 근데 한 왠지. 예. 70% 정도의 신뢰도로 만족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혹시 몰라서 LP 정의를 좀 써드리면은, 되게 간단합니다. 이렇게 되고, 네. 근데 이 이게 i가 뭔가요? 아, 제가 너무 좀 대충 썼는데, 여기에, 어, 일단, 여기서 X랑 Y는 실수해서 뽑힌 거고, 네. 그 다음에 여기서는 X랑 Y가 n 디멘션에서 뽑힌 겁니다. n 디멘션 벡터에서 뽑힌 겁니다. 그러니까 L2가 일종의 벡터 간의 거리 그런 것도 그런 개념인가 보죠? 그런 거 네, 비슷한가? 예. 네, 맞습니다. 저는 아직 이 수식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음, 그러니까 XY가 벡터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네네. 근데 이 i가 1부터 n까지 썸 되는 게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그거를 예시를 좀 들어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X가 1,2고, Y가 3,-1이라고 했을 때, X-Y는 저희는 마이너스 2,3인 걸 알고 있죠. 그래서 L2, 이게 자꾸 늘어지네요. L2의 X-Y는 일단 여기 루트가 들어가고 이렇게 그다음에 요 X 거에 대한 제곱 4 루트를 너무 길게 썼네요. 그다음에 플러스 3, 3은 9 해가지고 루트 13이 됩니다. 그거에 대한 썸입니다. 각 디멘션마다 제곱을 한 거에 썸의 그 루트 값을 취한 겁니다. 그래서 어, 벡터의 크기를 나타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다른 걸로는 두 벡터 간의 차이를 만드는 새로운 벡터를 하나 만들고 그 벡터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라고, 일단은, 어,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이게 이 사실 펑션이 정의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네? 네, i가 있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네, 그 아이가 빠져가지고, 네. 오늘 아이패드가 좀 이상하네요. 네. 여기가 빠져서 혼란이 된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이해가 됩니다. 네, 그럼 이게 x를 벡터로 봤을 때
그 순서상들이 각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인덱스부터 n 번째 인덱스까지를 빼서 네네. 제곱해서 네, 더해서 루트 씌운다. 네, 그런 거. 네. 네. 그러면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아니면은 더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디스턴스 펑션에 대해서. 저는 이해는 된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이제 디스턴스 펑션을 정의한 이유는 저희 저번 시간에 했는데 다시 한번 조금 이 네이버후드라는 거를 정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 잠시만요. 네이버후드가 네, 그 역시 셋 하나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0보다 큰 엡실론이 하나 존재해서 저희가 궁금한 거는 그 T 지점에 대해서 네이버후드가 어떻게 정의되는지가 궁금한 건데 네. 그래서 네이버후드는 이렇게 쓰고 일단 n으로 쓰고 하첨자로 엡실론을 하나 쓰고요. 요 엡실론에 디펜드한 네이버후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x의 원소들을 모아놓은 집합인데 디스턴스 펑션도 있긴 해야 되네요. 디스턴스 펑션. 주어진 디스턴스 펑션에 대해서 x랑 p의 거리가 엡실론보다 작게 되는 그런 x들의 모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사실 네이버후드 정의는 저희가 저번 시간에 봤었고 좀 친숙한 정의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매트릭 토폴로지를 볼 건데 그 전에 토폴로지를 잠깐 다시 좀 보면은 이렇게 그 스크립트 T로 저희가 서술을 하고요. X에 대해서 토폴로지 T는 어, X 파워셋의 부분집합인데 저희 다음을 세 가지를 만족을 하는 그런 것들을 그런 파워셋의 부분집합을 토폴로지라고 부르는데 첫 번째로 공집합과 X가 토폴로지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조건문인데 만약에 이런 그 부분 집합들이 토폴로지의 원소이면은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토폴로지의 원소인 거죠. 이 아이들이 토폴로지의 원소이면은 그러면 그것들의 유니언도 토폴로지의 원소이다가 되고 세 번째 만약 유한계의
토폴로지의 원소가 있으면 이번에는 교집합, 인터섹션도 토폴로지의 원소가 된다.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 저번 시간 논의했던 것 중에 하나는 어, 2번 같은 경우에는 무한계의 집합도 가능한데 왜 3번 같은 경우는 유한계로만 한정시키는지에 대한 논의를 좀 했었고 그거는 인터섹션을 계속 하다 보면은 어, 결국 만족하지 않는 그러니까 오픈셋에 만족하지 않는 예외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거를 증명을 이번에 하면서 좀 볼 수 있는 좀 재밌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루기로 하고, 그리고, 어, 지를 오픈셋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바탕으로 다음을 좀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여러 토폴로지를 저희가 줄 수 있는데, 주어진 셋에 대해서 매트릭 토폴로지는 무엇인지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D를 가지고 정의를 하는데, 어, 저희, 어, 네, 매트릭 토폴로지 같은 경우는 다음을 만족하는 토폴로지입니다. U에 대해서, X의 부분집합 U에 대해서, 음, U의 임의의 원소 하나 뽑았을 때 0보다 큰 엡실론이 하면은, 어, 사실, 그, 네, 어, 그 엡실론과 저희가 만든 P로부터 만들어지는 네이버후드가 U에 다시 들어가게 되면은 그거를 디스턴스 토폴로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결국 X에서 만들어진 오픈셋들의 유니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오픈셋이라고 제가 여기서 얘기를 했냐면은 어, 디스턴스 매트릭을 가지고 있으면은 저희가 오픈셋을 다시 정의할 수 있는데 그 얘기가 잠시만요. 네. 디스턴스 매트릭을 가지고 오폴로지, 그 오픈셋을 좀 다시 정리를 하면은 다음과 같아지게 됩니다. 어, 이유가, 어, 다시 위에 있는 정의를 그대로 다 박으면 되는데, 여기서 유니언 오브 오픈셋이라 할 때 그 오픈셋이 지금 U를 말하는 건가요? 네, 그 오픈셋이 이거 말하는 건가요, 지금? 세트가? 네, 맞습니다. 그, 그런데 일단 요거는 저희가 오픈셋을 새로 정의를 한 거잖아요. 이게 이제 실수 집합에서 정의되는 오픈셋인데,
이렇게 정의한 오픈셋과 저희가 토폴로지에서 정의한 오픈셋은 사실 토폴로지의 원소들이 오픈셋이다라고 정의를 했었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만들어낸 요 매트릭 토폴로지라는 요 TD가 토폴로지란 걸 보이면은 사실 어 되죠. 네. 그거 토폴로지란 걸 보이면은 요거의 원소들이 오픈셋이 되는 거니까 저희가 따로 정의한 요 오픈셋과 그 원래 좀 더 브로드한 개념의 오픈셋이 일맥상통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 그 다음에 해야 될 작업은 저는 매트릭 토폴로지는 진짜 토폴로지인지를 보이는 작업을 하면 됩니다. 같은 개념이라기보다 토폴로지의 원소가 오픈셋이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더 그 추상화된 개념이고요. 그 중에 하나의 example로 실수 집합에서 오픈셋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가 지금 아래에 있는 개념입니다. 빨간 밑줄 친 게 더 일반적인 정의고, 그래서 지금 하려는 게 지금 밑줄처럼 구체화를 한 매트릭 거죠. 토포로지에서 네, 정의한 게 위에서 정의한 오픈셋을 만족하는가를 확인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어, 그, 그쵸. 네. 그리고 이렇게 오픈셋을 따로 정의한 이유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원소들을 오픈셋으로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따로 정의했냐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요거는 해석학에서 정의한 개념으로서 약간 따로 분류가 된 거였고 두 번째로는 요렇게 정의함으로써 해석학에서 다루고 있는 이그젬플들이나 예시들이 토폴로지로 자연스럽게 추상화가 되는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들을 지금 볼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저희 이렇게 정의한 매트릭 토폴로지가 실제 토폴로지인지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토폴로지임을 보려면은 위에 적은 정의처럼 세 가지를 만족을 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첫 번째는 공집합과 자기 자신이 매트릭 토폴로지에 들어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공집합 같은 경우는 이게 공허참으로 만족을 하게 됩니다. 공허참이라는 게 발레를 그러니까 어떤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보이려면은 참은 이제 논리적으로 증명을 하면 되고 거짓은 발레를 제시를 하면 되는데 지금 공제pháp 같은 경우는 발레를 제시할 수 있는 원소가 아예 없기 때문에 역으로 참이게 된다고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저는 조금 조금 불편한데 약간 그 저것처럼 공리처럼 받아들이고 넘어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일단은 그렇고 X는 쉽게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 결국 어, 요 디스턴스 토폴로지가 잠시만요. 디스턴스 토폴로지의 원소들이 결국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네. X 같은 경우는 이제 요 X가 오픈셋인지를 정의에 입각해서 보면 되는데 X의 어떤 원소 하나를 뽑든 그 뽑은 원소 P의 약간 구 같은 거나 아니면은 그런 네이버후드를 하나 잡고 그게 다시 X에 들어가는지를 보면 되는데 사실 X가 전체 집합이기 때문에 어떤 네이버후드를 잡든 그게 다시 X에 속할 수밖에 없어서 X는 자연스럽게 매트릭 토폴로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혹시 이해가 되셨나요?
근데 그게 약간 회의적인 게, 일단 실수 같은 거 생각하면 되는 것 같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지금 저희가 X가 뭔지를 정의를 정확하게 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0보다 큰 실수라고 해버리면은, 아니, 0 이상의 실수라고 해버리면은, 네, 0 같은 경우에는 안 되잖아요. 전달이 안 됐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X가 를 0보다 큰 실수라고 하면은 이게 돼야 되는데 근데 이제 P가 0이면은 이거 아니잖아요. 가능하죠. 가능한가요? 네, 그 네이버후드 자체가 결국 좀 위의 정의를 좀 보시면은 우리가 네, 네이버후드를 쓰면은 결국 디스턴스 이제 실수니까 저희 그냥 절대값 디스턴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이제 X에 있는 임의의 원소 하나를 뽑아서 디스턴스 펑션에 의해서 0과 그 X 사이의 거리가 에필론보다 작게 되는 그런 원소들의 집합이 네이버후드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그 뽑히는 원소 X도, 그러니까 그 뽑히는 원소도 결국 저희 원래 있는 전체 집합 X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 0을 기준으로 양수 쪽에서만 그 네이버후드가 이렇게 잡히게 됩니다. 이쪽으로는 안 잡히고. 여기서 조금 궁금한 게 x가 0 이상의 실수들이면은 p를 애초에 x에서 뽑을 수가 없지 않나요? p가 0인데 x에서 그쵸. 그것도, 네. 뽑을 수가 없어서 지금 이거를 쓰신 것 같아가지고 P가 0인 근데 게 왜 안 된다는 거죠? P가 X의 이상이면은 원소 가능하죠. 네. 지금 이상호 제가 아까 큰이라고 아, 한번 잘못 적은 거예요. 네네네 네. 이해했습니다. 제가 디스턴스 펑션을 잘못 이해했네요, 그러면은. 저 양쪽에서 다 네이버후드가 존재해야 된다라고 순간 그렇게 직관적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네. 네. 그 중요한 포인트가 결국 저희 그 전체 집합이라는 개념 때문에 그런데 사실 모든 원소, 저희가 다루고 있는 모든 원소는 결국 전체 집합에서 온 거기 때문에 전체 집합을 이렇게 제한을 하면은 거기서 뽑히는 것도 그 안에서만 뽑히도록 제한이 네. 돼야 됩니다. 근데 박학민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x가 요런 그 0을 포함하고 있는 요거라면은 0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입실론을 잡아서 그 입실론 반경이 이 0에서 무한대를 이렇게 다 담을 수가 없잖아요. 벗어나게 되잖아요. 왼쪽 범위가. 그래서 0은 안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어, 네, 지금 그래가지고 요게 보통 0과 무한대 맞죠? 네, 지금 네네네 맞아요. 저는 박강민 그, 선생님이 X를 이렇게 잡아주신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는 0이 그 안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네네. 네, 저도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 그리고 제가 0을 말한 거는, 포함하도록 하면은 아마 저도 그 부분이 조금 헷갈리는데 이게 그 0을 포함을 하면은 네이버후드를 못 잡거든요. 그거보다 작게 되는 네이버후드를 항상 잡을 수 없어가지고 어 포함이 되면은 그러니까 닫힌 게 존재하면은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빠져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조금 하기는 했었습니다. 뭔가 매트릭 기반으로 오픈셋을 정의를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저희 원래 그 실수에서 오픈 인터벌 정의한 것처럼 이 양끝 단위 둘 다 뭔가 이렇게 포함되지 않은 이 구간으로 잡아야지 뭔가 말이 될 것 같은데 지난주에는 저희가 그 뭐야 매트릭이 없는 매트릭이 없는 토폴로지에서도 봤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네네, 이렇게 닫힌 것들도 그 토폴로지로 볼 수 있었다 정도였는데 지금은 또 맞습니다. 매트릭 위에서 얘기를 하니까 양쪽이 다 열려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지금 X는 양쪽이 열려 있지 않으니까 애초에 오픈셋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매트릭 토폴로지에서는.
네, 네이버후드를 한번 다시 꼼꼼하게 같이 한번 읽어보는 게 어떤가 싶었거든요. 이거 위에 네이버후드 쓴 게 일단 기분 어셋 X를 하고 제가 지금 0 이상인 실수를 잡았잖아요. 그걸 먼저 잡고 엡실론이 주어졌을 때 그리고 P 그러니까 X의 원소 P가 주어졌을 때 그 P로부터 엡실론보다 그 이제 사실 직관적으로 욕에 가까이 있는 게 빠지긴 이렇게 P를 기준으로 엡실론 이렇게 쓰신 거는 네네. 실수에서 디스턴스 매트릭을 절대값으로 잡으셔가지고 엡실론 이렇게 쓰신 건데, 디스턴스 펑션을 다르게 잡으면은 또 그 그림이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음, 네, 그 제가 이해하기로는 디스턴스는 잡기 나름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정의하는가 그런 것 같은데. 근데 그러니까 저희가 다루고 있는 example에서는 아마 이렇게 그림을 그리셔도 큰 문제가 없긴 할 그러니까 겁니다. 저도 이제 일반적인 명제인 건 아는데 예시를 한번 잡아보려고. 음, 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제가 이해하기로는 엡실론하고 P를 일단 잡고 나면 엡실론보다 작은 네이버후드를 정의할 수 있다. 그게 그러니까 디스턴스에 따라 그 엡실론보다 작은 네이버후드를 정의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 노트에서는 그 사실 디스턴스 펑션의 이해를 여러 가지를 들어줬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절대값 x p겠죠. 그거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벡터의 길이 그 L2라고 했던 거 그것도 들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오면 그게 꼭 실수일 필요도 없고 자연수를 가지고도 네이버후드를 사실은 정할 수 있다. 그런 이해도 이제 주고 그래 그런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건 디스턴스는 정하기 나름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이 곧 오픈셋은 우리가 정하기 나름이다. 그 말하고 이렇게 같이 통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었습니다. 정리를 좀 하면은, 저희 매트릭 토폴로지에서 다루고 있는 전체 집합 X는, 어, 구간 끝이 열려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안 그러면은, 전체 집합이 포함이 안 될 수 있으니까. 지금, 일단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사실 저는 아직 막히는 게 제가 지금 궁금한 게 이 X가 0 이상의 실수들의 집합일 경우에 저희가 매트릭 토폴로지는 정의를 했잖아요. 그게 저희가 앞서서 정의한 토폴로지 정의를 만족시키는가에 그게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X를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그게 여전히 토폴로지인가 했을 때, 음, 네, 지금 그 이상이라는 말은 0을 포함시키는 양수들의 집합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양수들인 실수의 집합으로 되어 있는데, 0을 포함하게 될 경우에 끝에 그 바운더리가 닫혀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0의 경우에는 네이버후드를 잡을 수가 없어서, 지금 제가 여기, 네네. 그걸 잡을 수 있지 않나요? 근데 그 네이버후드 정의를 다시 읽어보면은 이렇게 제가 파란색 글로 써주면은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아, 보라색 글로 밀주를 쳤는데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 네이버후드 자체가 이제 0을 집었을 때 0 오른쪽으로만 정의가 될 수 있는 상태가 아닌가 해서 지금 네이버후드를 잡는 거야, 뭐,
그 X보다 더 큰 뭔가가 있으면은 잡을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사실 저희는 네이버후드를 잡은 다음에 그거가 다시 이제 그 들어가야 되잖아요. 토폴로지. 그래서 그게 안 된다고 하는 거여서 안 되는 걸 거예요. 지금 여기 요 그림 보면은 요 0 지점에서 이렇게 잡았는데 이거 자체는 이제 요거에 안 들어가게 되잖아요. 여기가 삐져나오게 돼가지고 그래서 네. 이게 0 지점에서는 그 0을 포함하는 곳에서는 그 오픈셋이 안 잡힌다 정도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아, 이거 될 것 같은데요. 상관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네이버후드는 그 네이버후드 원소들 자체도 결국 그 집합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 집합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전체 집합 정의가 0 이상의 실수로 되어 있어서 그 그려주신 것처럼 왼쪽에 삐져나온 부분이 네이버후드에 잡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아, 엡실론에 그 가지고 네이버후드를 잡든 그거는 결국 다시 전체 집합에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요. 음, 왜냐하면 네이버후드 정의 자체가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네이버후드를 잡아도 원래의 집합에 다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전체 집합이 0보다 다 큰 거니까 그 왼쪽에 거는 애초에 잡힐 수가 없겠네요. 네네. 음, 그 오픈이랑 클로즈를 가지고 제가 조금 헷갈렸었네요. 그러면은 된 건가요? 저는 이제, 네, 이제 유준호 선생님 말씀은 동의하는데, 제가 이제 네이버우드에서 말하는 이제 X랑 지금 매트릭 토포로지 얘기할 때 X랑 그게 당연히 같은 집합을 두고 논해야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네. 문득 드네요. 그, 그냥 막말로 그쵸. 저희가 그냥 네, 지금 매트릭 토폴로지 X는 0 이상의 실수로 정의하되 네이버후드를 논할 때는 이제 실수 전체 집합으로 쓰자라고 약속을 해버리면은 이게 매트릭 토폴로지가 이제 이 앞에 토폴로지 조건 세 가지를 만족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니 그 X 자체가 전체 집합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 집합은 그 거기서부터 이제 그 뒤에 것들이 논의가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아,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를 보면 되는데 두 번째는 두 번째 써도 되죠? 네. 이 아이들이 그러면은 어, 유니언도 D의 원소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D라는 집합을 하나 그냥 노테이션 편의상 이렇게 정의를 하고 D에서 아무거나 하나 뽑으면은 그렇게 되는 이 아이를 하나 뽑을 수가 있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를 여기다 쓰지 말고
이렇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 지금 D라는 새로 정의한 집합은 E의 유니언으로 정의를 했어가지고 저희가 P를 하나 D에서 뽑으면은 그 P가 원래 갖고 있던 집합, 그러니까 P를 원래 갖고 있던 원래 집합인 이 아이가 최소 하나는 존재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은 어 여기가 이제 definition이랑 given condition 어 네. 이 아이는 오픈셋인 거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P를 이미 뽑았고, 지금 오픈셋의 정의는 임의의 P이니까 임의의 P를 하나 뽑았고, 거기서 이런 엡실론이 하나 존재를 하는데, 어, P가, 어, 엡실론보다 아니, 잠시만요. 이 네이버후드가 다시 이 아이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네이버후드를 항상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 아이의 관점에서 보고 있고, P는 D에서 왔다고 이 아이에서 온 거지만 D에서 왔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아이는 D보다는 작게 되므로 지금 이렇게 보면은 오픈셋의 정의를 만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D도 토폴로지의 원소가 됩니다. 3번으로는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좀 보면은 동일한 D를 다시 정의를 하고요. 어, 마- 비슷한 느낌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어쨌든 저희가 새로 정의한 유니언이 됐든 인터섹션이 됐든 새로 정의한 집합이 토폴로지의 원소임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미 하나 P를 뽑고요. 이제 요 된 뒷부분이 조금 바뀌게 되는데 여기가 재밌는 게 P는 이 1부터 이 n까지 그 모든 집합들이 P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D가 인터섹션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어, 다음과 같이 각각의 이 아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요 엡실론 i가 0보다 큰데 요거는 그 i에 대해서 만들어지는 거는 이 i에 대해서만 해당하는 그런 엡실론 i들이 총 n개가 존재하고요. 그러면 저희 최종적인 엡실론은 어, 여기서 가장 큰 엡실론 하나를 잡으면은 그 엡실론은 요 D보다
뒤에 항상 들어가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가장 작은 엡실론을 잡아야 되네요. 네. 따라서, 네. 요걸로 증명이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 이제 요거를 가지고 보면은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저희 이렇게 마지막에 잡힌 엡실론이 엡실론 1부터 n까지 중에 가장 작은 그것들을 잡아야 되는데, 만약에 요 n이 파이나이트한 넘버가 아니고 예, 인피니트한 넘버가 되면은 요 엡실론이 점점 작아져서 0이 될 수 있거든요. 그 예시 중에 하나가 저희 저번 시간에 들었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되면은 n이 무한대로 가면은 사실 0밖에 포함이 안 되는데 인터섹션은 0보다 큰 거는 포함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인피니트하게 n이 커지게 되면은 마지막 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가지고 n이 파이나이트 해야 된다는 점이 여기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두 번째 증명에서 봤을 때는 요 P를 포함하고 있는 이 아이가 하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 이 아이 그리고 그 있는 이 아이보다는 D가 항상 크기 때문에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두 부분을 좀 볼 수 있는 증명이었습니다. 여기 지금 매트릭 토폴로지가 결국에는 그 네이버후드를 디파인하는 디스턴스 펑션에 의해서 이제 이게 어, 정해지는데 저 디스턴스 펑션의 정의에서 만약에 저 셋 중에 하나라도 이제 그 성립을 안 한다면 그러면은 그걸로는 토폴로지를 만들 수가 없는 걸까요? 그 질문 주신 게 디스턴스 펑션이 만약에 디스턴스 펑션이 아니게 되면은 토폴로지를 만족할 수 없는 거냐라고 질문을 주신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그 일단은 그렇고요. 근데 토폴로지 자체는 굳이 이렇게 잡을 필요는 없이 그냥 위에 정의한 것처럼 세 가지를 만족하도록 하는 그런 집합들의 모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모든 토폴로지가 매트릭 토폴로지일 필요는 없는데, 만약에 저희가 디스턴스 펑션, 그러니까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디스턴스 펑션을 가지고 와서 그거에 대한 제약을 주면은 그게 이제 매트릭 토폴로지가 되는 거죠. 혹은 구조를 그럼 주면은, 네, 그러면 만약에 디스턴스 펑션이 아니게 되면 그러면 네, 그걸로는 토폴로지를 못 만드는 거는 아니죠. 모르는 거죠. 그것도 어,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건가? 디스턴스 펑션이 디스턴스 펑션이 아니게 되면은 네이버후드 정의가 안 돼가지고 아마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매트릭 토폴로지는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그냥 저는 그 여기 박강민 선생님이 그려놓은 이 그림을 보다 보니까 질문이 생각이 났는데요. 이게 지금 이게 그 유니언을 하면 적어도 하나의 P는 존재한다 그거고, 그죠? 근데 이게 똑같은 걸 그 교집합 세 번째 조건 그것도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모든 E는 P를 갖다가 포함을 한다 지금 그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 조고의 선생님 그 노트 맨 마지막에 보면 뭐 하우스도르프인가 그걸 갖다가 공리로 이야기한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네. 여기에 보면 그 오픈 셋인데 E2라는 셋하고 E1하고 원이라는 셋하고는 다른 셋으로 이렇게 이제 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그 네네. 합집합에서는 근데 이 교집합에서는 반드시 그 모든 E가 반드시 P를 갖다가 포함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의 덩어리, 그러니까 하나의 네이버후드로 수렴이 되는 그런 걸로 이제 보이거든요. 질문이 이해가 되나요? 이게 그 조건을 조금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네. if문입니다. 음, 잠시만요. 그, 그러니까 제 질문의 핵심이 뭐냐면 지금 이 유하고 이 교집합, 인터섹션의 이 네네. 관계 이걸 봤을 때 이게 지금 하우스도르프 그걸 설명을 하고 있는지 그게 제 질문입니다. 여기서는 그 하우스도프 엑시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요거는 조금 더 예, 일반화된 매직 토폴로지입니다. 예, 그리고 예, 하우스도프에 대한 거는 이따가 이제 또 다른 게 나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가지고 저희 시퀀스랑 연결된 거를 좀 볼 건데요. 저희 옛날에 이제 벌써 한 조금 몇 주가 지난 것 같은데, 옛날에 냈었던 요 수열의 극한이 수렴한다, 알파로 수렴한다라는 거에 대한 정의가 가물가물하실 수 있는데, 그거를 좀 쓰면은 어떤 엡실론이 존재하고 for all 엡실론에 대해서 그거에 약간 디펜드한 n이라는 자연수가 하나 존재를 하죠. 요건 이렇게도 쓰시던데, 네. 그 n보다 큰 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보고 나면은 사실 요 정의가 디스턴스 펑션이 이미 디스턴스 펑션을 저희가 구체화시켜 놓은 거고요. 절대값 함수로 구체화시켜 놓은 거고, 그다음에 어떤 n이 존재한다라는 거는 사실 네이버후드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뒷부분의 서술은 네이버후드 정의가 그대로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그 네이버후드 정의에서 필요한 디스턴스 펑션은 절대값이 사용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요거에 대한 거를 지금 그거에 대한 거를 조금 다시 네이버후드의 관점에서 서술을 하면은 일단 엡실론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해당하는 그 n도 필요합니다. 엡실론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뒷부분은 이제 그 네이버후드 정의를 그대로 쓴 거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요 AN이 그렇게 정의된 네이버후드 알파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요게 이렇게 돼야 되네요. 요거 다시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요 n이 자연수 n이 아니라 네이버후드 n입니다. 그렇게 되는 네이버후드 n이 하나 존재를 하는데, 어, 요거 헷갈리니까 그냥 여기서는 요렇게 쓰고, 여기서는 요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지금 정의를 거기 조금 제일 더 마지막에 있는 캐피탈 네네 엡실론은 네이버후드의 N인 거죠? 네네 자연수 아닙니다. 알파 이게 필요하지 않나요? 네 맞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음, 사실 뭐 그냥 위의 정의에서 네이버후드 정의대로 그냥 치환한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놓고 쓰고 보면은 어, 한 가지를 더 쓸 수 있는데 어, 지금 네이버후드가 실수에서는 오픈셋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오픈셋을 네이버후드가 이제 그 सब셋으로 들어가는 경우를 오픈셋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저희 토폴로지에서 그 원소들이 오픈셋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앱스트랙하게 다음과 같이 서술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네, 다음과 같이 서술이 가능합니다. 이게 왜 같은 이야기인지 한번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잠시만요. 제가 요 윗부분에 대해서 잠시만요. 아, 죄송합니다. 여기 일단 여기 부분만 다시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찝찝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요거를 잘못 썼었네요. 지금 그 두 번째부터 다시 쓰면은, 여기가 일단 저게 필요합니다. 엡실론 대신 저게 필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오픈셋 B에 대해서 알파를 포함하고 있는 오픈셋 B가 존재하고, 그러면은 N이라는 게 하나 존재하는데, 요 B에 디펜드한 N이고요. 얘는 어, 그 자연수의 어떠한 값이고요. 그다음에 D는 어, 동일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쓰면은 아마 뒤에 서술의 내용하고도 동일하게 서술이 될 겁니다.
잠시만요. 요거가 세 번째 와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와야 되는 게 요거네요. 네. 조금 헷갈렸습니다. 이제 요거를 다시 좀 설명을 하면은, 일단 그 첫 번째는 저희가 봤었던 시퀀스의 수렴, 해석학에서 봤었던 시퀀스의 수렴에 대한 정의이고, 그 중에서 이제 그 네이버후드 개념을 사용을 해서 조금 더 일반화시켜서 쓰고 싶은 게 두 번째 정의입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일단 엡실론이 존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엡실론에 디펜드한 어떤 자연수 n이 존재를 해가지고 그 자연수 n보다 큰 그 자연수들에 대해서는 저희 수열 an이 네이버후드에 들어가게 되면은 수렴한다라고는 그런 스테이트먼트가 되게 됩니다. 이때 네이버후드는 디스턴스 펑션 절대값으로 정의된 디스턴스 펑션의 네이버후드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이렇게 갈 수 있는 이유가 네이버후드 정의를 다시 보면 되는데 네이버후드는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디스턴스를 절대값으로 썼으니까 요게 요렇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P가 아니라 알파를 썼으니까 요게 요렇게 되고요. 그렇게 놓고 보면은 사실 요 부분이랑 치환이 돼가지고 결국 뒤에서 서술한 거는 그 AN이라는 시퀀스가 결국 함수니까 그 AN이라는 게 네이버후드 엡실론 알파에 들어가는 원소이다라고 서술한 거를 그냥 한 줄 없애고 이렇게 서술한 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맥락에서는 이 X가 이게 실수 집합인 거죠? 네네, 맞습니다. 음, 그러면 이제 이 디스턴스 펑션을 다르게 정의를 해주면은 이제 이 엡실론 델타가 확장이 가능한 거고요. 네, 맞습니다. 음, 그거를 아마 나중에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네, 그거뿐만 아니라, 이그젠플이 하나 나옵니다. 코파이널 토폴로지에서, 오픈셋을 정의하게 되면은, 오픈셋을 다르게 정의하게 되면은, 이제, 조금 재밌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요 다음에 나오게 되고요. 그럼 세 번째는 왜 이렇게 되는 거냐라고 보면은, 지금 네이버후드를 포함하고 있는 게 오픈셋이니까, 지금 다시, 어, 디스턴스 매트릭 토폴로지 쪽으로 다시 넘어가 보면은, 네. 지금 매트릭 토폴로지가 네이버후드를 포함하고 있는, U들의 집합, 결국 오픈셋들의 집합, 이 매트릭 토폴로지잖아요. 저희가 디스턴스 D를 가지고, 어, 네이버후드를 정의를 하는데, 그러면은 요 매트릭 토폴로지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다시 위쪽으로 와서, 여기 이렇게 서술된, 네. 거에서 요 AN이 네이버후드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얘기는 결국 어떠한 오픈셋이 하나가 존재를 해서
근데 그 오픈셋이 알파를 갖고 있는 오픈셋이 하나 존재를 게 되면은 그러면은 어떠한 자연수 n이 그 오픈셋에 디펜드하게 존재하게 되는데 한 번 an이 오픈셋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 오픈셋에 어, 약간 주변을 맴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어떤 의미? 아, 그리고 저 지금 사실 이게 그 이해가 안 돼요. N, 뒷부분에 그거죠. 그 노트 뒤쪽에 왜 X 해가지고 왜 점점점점점 이렇게 해가지고 네네네 교수님이 설명한 거 딱 그거 이렇게 그냥 좀 더 포멀하게 그 쓴 거죠. 그냥 네. 연기한 것뿐이죠. 음, 요거는 사실 요 n이 오픈셋 V에 디펜드하다는 거를 좀 명시적으로 표현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적은 거고요.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이렇게 생긴 오픈셋 V가 하나 존재하고 여기에 알파가 있다고 했을 때 AN이라는 게 노트에 나온 그림인데 AN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시퀀스가 있는데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여기에 한번 들어오게 되면은 빠져나가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맴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그거는 이제 요 V의 관점이고 저희가 새로운 V를 또 잡게 되면은 좀 더 작은 V를 잡았다고 하면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작은 V 입장에서는 그 이제 주변에 맴돌다가 한번 그 V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나가지 못하고 거기서 이제 맴돌게 되는 그런 식으로 V가 점점 점점 작게도 잡을 수 있으니까 그게 수렴하는 거다라고 사실 저희가 직관적으로 이해했던 수렴이랑 동일한 개념이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그 수렴의 정의를 다가간다가 아니라 어떠한 수렴값을 찍고 그걸로부터 볼을 하나 잡을 수 있는데 어떠한 크기든 상관없는 볼을 잡을 수 있는데 그 볼 안에 시퀀스가 들어오게 되면은 나가지 않고 그 볼에 갇혀가지고 존재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볼을 언제든 그 크기에 상관없이 잡을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약간 직관적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조건희 선생님이 그려놓은 그 그림이 약간 이제 헷갈린 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대문자 n보다 큰 소문자 n을 잡게 되면 그때부터 나오게 되는 an은 항상 그 네이버후드 안에서 맴돌게 된다 이제 그 이야기잖아요. 근데 네네. 그걸 갖다가 이제 실수축 x축으로 이렇게 그걸 설명을 했을 때는 자연수 1부터 무한대까지가 x축에 있으니까 그래 그 n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크기 이상이 되면 an은 어, 이제 수렴을 할 거다 이제 그게 딱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 조건희 선생님이 지금 이게 이제 토폴로지컬 매트릭스, 디스턴스 매트릭스 그거 설명할 때는 뭐 AN이 막 이렇게 막 휘었다가 막 가다가 어느 순간 그 서클 안으로 네이버 그 알파가 있는 그 네이버후드로 들어가게 된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막 이렇게 그려놓으니까 지금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는 그 매트릭스 XY 우리가 아는 XY 축 그것도 무시하는 그런 공간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건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리신 이유가 아마 예, U축은 자연수 축이고 예, U축은 R축이어가지고 이제 음, 이런 식으로 아마 그리신 걸 겁니다. 느낌상. 음, 네, 예, 순서대로로 그 시퀀스가 진행된다는 거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직관적으로 자연수 n의 카운팅이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넘어간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리고 그 자연수에 대응되는 실수값은 y축에 해당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그리신 그림이 이런 식으로 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X축으로 봤을 때는 대문자 n보다 큰
소문자 n. 그래서 어느 네, 쪽으로 계속 가는 거네요. 네네. 그렇게 봐야 돼. 네. 그래서 그거를 표현하면은 요렇게 되는 게 n이고 요거 위로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볼이 뭐 이렇게 생긴 볼이 하나 존재하면은 요게 v가 되겠죠? 아, 예. 저는 약간 이렇게도 생각이 되는데 여기가 n인데 이제 저희가 이거 기준에서는 이게 자연수 정의역해서 얼로 가는 수열이었다면은 이제 여기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서 얼투에 매핑이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A1이 이 얼투상에 어딘가에 존재를 하고 A2가 어딘가에 존재를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네. 해서 막 진행이 될 텐데 이거를 이제 눈을 여기서 바라봤을 때 이제 이 그림이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네. 네. 같은 네. 말일 것 같긴 한데, 결국에는 그냥 차마 하나 확장한 걸로 봐도 무관하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그냥, 말씀해 주실래요? 뭘 확장한다고요? 아마 완전 같은 말일 것 같은데, 그냥 차원만 그 1차원에서 음, 2차원으로 확장한 거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그 수열이 꼭 1차원 위에서 정의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네. 뭐 AN이라는 게 XN, YN을 이렇게 정의했을 때 그냥 이런 폼으로 쓰일 수 있는 걸로 봐도 되지 않을까. 아마 그리고 그게 이거랑 같은 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수열 얘기할 때 그 인덱스에 따라서 나오는 함수 값이 실수 위에잖아요. 왜냐하면 수열 자체가 실수로 가는 함수인데 근데 이제 지금 하려는 게 그 공역을 논할 때 그 공역을 이제 얼투 등등으로 아니면 이제 다른 오픈셋으로 확장하려는 거고 지금 이제 그려진 이거는 이제 얼투 입장에서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그린 것처럼 이렇게 공역을 얼투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3차원 그래프를 쭉 그려서 이쪽 이 눈을 이렇게 쳐다봤을 때 대충 이렇게 그려지지 않을까요? 네. 사실 그림은 그 직관해 주기 위한 그림인데 너무 막 네, 크게 확장을 하면은 조금 헷갈릴 수 네, 있으니까 제가 그림을 명료하게 그리진 않았는데 그냥 대충 직관적인 느낌으로 그러니까 직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뭔가 순서가 진행되는 시퀀스에서 한 번 잡힌 볼 안에 들어오면은 빠져나가지 못한다 정도의 직관을 설명하기 위한 그림이라고 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게 일단 요게 하나 나오고요. 펑션의 함수의 연속이 정의가 한번 나오는데 음, 사실 그 시퀀스의 연속에서 살짝 확장된 개념이죠. 그래서 그 수열은 저희가 항상 n이 1, 2, 3, 4, 5 이런 식으로 증가되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n을 하나 잡아가지고 그 n보다 큰 값이 이제 큰 n에 대해서는
다음을 만족한다라는 식으로 서술이 됐었는데, 함수의 경우는 그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게 없기 때문에, 비슷한 개념인 요런, 바운디드 된 거를 잡아가지고, 라지 n이 아니라, 이번엔 델타가 존재해가지고, 만약 x 값, 그러니까 매핑돼야 되는 자연수 n 값에 해당되는 거죠. 그 x 값이 랑 그 p의 차이가 델타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함수 값의 차이도 엡실론 안에 들어오게 된다라는 형태로 정의가 확장된 케이스고요. 비슷한 맥락으로 다음과 같이 또 쓸 수가 있습니다. 0보다 큰 엡실론이 존재하고 그거에 해당하는 델타가 존재해가지고 만약 x가 p 네이버후드에 들어가게 되면은 fx는 엡실론 fp 네이버후드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어, 확장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 코파이나이트 토폴로지에 대해서 좀 재밌는 예제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왔는데요. 잠시만요. 노트에 나온 건데 그게 여기 있다. 네. 그 코파이나이트 토폴로지가 어, 이제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C 언더바로 쓰는데 주어진 셋에 대해서 코파이널 토폴로지는 다음과 같이 쓰이게 됩니다. 여집합이 파이나이트인 경우 저희 수열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어가지고 이 x를 자연수로 정의를 하고 나면은 코파이널 토폴로지가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겠죠. 그러면은 아까 박광민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D가 바뀌거나 아니면은 D가 바뀌게 되면은 어, 수열의 수렴성이나 이런 게 바뀌지 않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다 정확하게는 어, 그 오픈셋을 정의하는 토폴로지를 바꾸게 되면은 수열의 수렴성이 바뀌게 됩니다. 지금 저희가 흔히 다루던 토폴로지인 매트릭 토폴로지가 아니라 코파이널 토폴로지라는 거를 정의를 해버리면은 간단한 수열 AN은 N이라는 수열이 이제 원래는 발산해야 되는 수열이지만 모든 점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상당히 이상한 일이 발생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은 모든 점에서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임의의 점 하나를 뽑고 요 임의의 점 P에 대해서 AN이 수렴한다는 거를 증명을 하게 되면은 모든 점에 대해서 수렴한다는 거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이고 싶은 거는
어떠한 n이 하나 존재해가지고, 사실 그 오픈셋 B에 대한 거죠. 에 대해서 an이 그 B에 들어가는지를 보면은, 됩니다. 어, 그러면 이제 그 모든 B contains T를 갖고 있는 그 B에 대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B의 여집합이 finite인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B의 여집합이 finite이니까 어떠한 n을 다음과 같이 잡으면은 B의 여집합 사실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요. 네. 플러스 1 이렇게 하는 게 어떤 거냐면은 B의 여집합의 카디널리티가 finite이니까 그 B의 여집합의 카디널리티 더하기 1이라는 거를 하나 라지 n으로 잡고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잡은 n보다 큰 작은 n에 대해서 요 n an이죠. an은 결국 n이 되는데 요게 B 여집합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보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가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는 결국 an이 B에 들어가 있다는 뜻이므로 어, 저희 앞에서 서술한 수열의 수렴의 정의에 만족하게 돼서 수렴하게 됩니다. 저는 일단은 아직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좀 어렵네요. 어, 네, 그럴 수 있죠. 이 B가 오픈셋인가요? 네, B가 오픈셋입니다. 그 조건희 선생님께서 그려주신 그림을 좀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면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B를 저희 지금부터 그릴 것, 그러니까 토폴로지 그러니까 TC의 원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 거냐면은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요런 게 이제 원소 하나, 요렇게 생긴 게 원소 둘, 뭐, 요렇게 생긴 게 원소 3,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항상 n보다 큰 거는,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그러니까 무한대로 뻗치는 부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거에 뒤집었을 때, 그러니까 여집합이, 파이나잇이 되겠죠? 물론 꼭 이것만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뭐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고, 이렇게 되어 있던가, 아니면 요렇게 한쪽 잡고 뒤쪽으로 구멍이 뚫려 있는 거,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으신가요? 이런 거. 지금 설명드린 게, 그 코파이나이트 토폴로지의 원소들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네, 이건 시각화가 너무 좋아서 이거 좀 냅두면 그거 좋겠어요. 다시 그려야 돼요. 잠시만요. 네, 네. 네. 지금 여기까지는 됐고,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바라보고, 그거는 이제 토폴로지가 주어진 거고,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거는 AN은 N이라는, 수열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 AN은 N이라는 수열은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죠. 어, 여기, 이제 N이 1일 때, 여기, 색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N이 2일 때, 그리고 뭐, N이 3일 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그러면은 n이 1일 때 v가 어떻게 잡히냐면은 이런 식으로 잡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v가 잡히게 돼요. 네. 혹시 요거는 이해가 되시나요? 네.
네. 그러면은 그 n이 2일 때는 마찬가지로 b가 이런 식으로 잡히게 되고 n이 3일 때는 뭐 이런 식으로 옆으로 쭉쭉쭉쭉 가면서 잡히게 되죠. 그런 식으로 되면은 저희 n이 그 3인 거를 예시로 이렇게 생긴 b를 하나 저희가 잡아놓고 꼭 N 말씀하시는 게 캐피탈 N인 거죠? 네, 저기 그 잠시만요. 이거 하나씩 그려야 되는데 잠시만요. 이게 포함해야 되니까 이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에이, 네. 지금 그 그림에서요. 뭐가 뭐에 대한 여집합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여집합을 설명하는 거죠? 지금 요게 제가 그 노테이션을 1이라고 할게요. 예. 그리고 요게 V2가 되고 음, 요게 V3이 됩니다. 음. 근데 그게 지금 여집합하고 어떻게 연관이 된다는 거예요? 여집합의 그 관점. 음. 그러면은 example로 B3을 보면은 B3은 사실 이제 3을 포함하지만 뒤로 쭉 가게 되는 그런 B가 되고요. 그러면은 B3의 여집합은 1과 2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B3의 여집합인 요거에 대해서 어, 요 1, 2의 카디널리티는 2가 되고 그 2보다 큰 더하기 1이 되는 값은 3이 되는데 그러면은 n을 3으로 잡으면은 n을 3으로 잡으면은 4, 3보다 크거나 같은 거에 대해서 그 다음 오는 an이 n인데 그 n은 자꾸 옆으로 쭉쭉쭉 밀리네. 요 n인데 얘는 B3의 여집합 1, 2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일반화해서 말씀드린 거였어요. 음. 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B3이 아니라 이제 임의의 P에 대해서 지금 3이 아니라 P로 잡은 거죠. 임의의 P에 대해서 지금 하게 되면은 그 P를 컨테인하고 있는 BP를 하나 잡을 수 있고 그거의 여집합의 개수는 그 P 개가 될 거고 거기서 1을 하나 더하고 그러면은 VP는 1, 2, 3, 4 쭉쭉쭉 가서 P까지만 포함하고 있는 집합일 텐데 그거에는 그 N이 그 P 플러스 1보다 큰 거에 대해서는 그 집합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 AN은 그거의 여집합이 아닌 원래 집합에 들어가 있어야 되므로 저희가 수열의 수렴의 정의에 부합해서 이제 모든 점에 수렴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됐나요? 네, 네, 이게 되게 직관이랑 너무 멀리 떨어진 예시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뭐 보기는 했는데 이게 왜 뭐 어쩌라는 건지라는 생각이 계속 드네요. 그 뭐 이게 아무튼 저희가 뭐 이 수학을 쓰려고 배우는 건데 이게 저희가 쓰는 필드에서도 이렇게 직관이랑 뭔가 벗어난 뭐 이런 게 유용한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금 그 두 의아하네요. 가지 맥락에서 저는 유효한, 되게 좋은 이그젠플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강의에서 저번 시간에도 그렇고, 이번 시간에도 그렇고, 코파이날, 토폴로지가 왜, 중요한 토폴로지인지 저는 사실 뭐, 아직 와닿지는 않는데,
대수학에서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대수학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그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고, 그래서 그거는 좀 차후로 밀어두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동일한 대상임에도 오픈셋이 어느 토폴로지에서 정의됐냐에 따라서 바라보고 있는 대상의 비헤이비어가 바뀐다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좀 유용한 이그젠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다시 돌아와서 이런 것들이 저희 직관에 왜 위배되는지는 그 정의된 토폴로지가 저희 직관에서 상상하기 힘든 그런 토폴로지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비헤이비어 수열의 비헤이비어가 좀 직관에 위배되는 듯한 행위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저희 직관은 보통 매트릭 토폴로지에 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직관적으로 좀 확 와닿지는 않는 거죠. 요 이그젠플이. 개인적으로 좀 들었던 생각은 약간 직관의 미에 대해서 좀 더 좋은 예시 같다? 약간 그런 생각도 많이 했던 음,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왜 우리가 정의를 엄밀히 해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한 이유가 되잖아요. 직관이랑 위배되는데 정의에는 다 부합하고 막 그러니까 그리고 약간 또, 왜 목적이 네, 수학이라면 이런 게 필요하겠구나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이게 재밌는 게, 그러니까 되게 체계적으로 쌓아 올린 게 직관을 넘어서는 영역까지 발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논리적으로는, 말이 되는 그런 아주, 아주 약간의 단편을 보여준 예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반대로 생각을 해서 이제 강의에도 나와 있었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를 좀 살펴보면은 유의미할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저희가 정의한 오픈셋이 다른 토폴로지에서 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일을, 프리벤팅 하기 위해서 오픈셋에 대한 정의를 어떠한 제약을 주면은 혹은 어떠한 조건을 주면은 어, 저희가 수열의 수렴이 혹은 이제 함수의 수렴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이 유니크하게 보장이 되는지 그게 이제 궁금해지는데 그게 퍼스트 오프 엑시엄이 되게 됩니다. 사실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가 됐는데 퍼스트 오프 엑시엄이 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져왔습니다. 사실 되게 간단한데 구별된 같지 않은 x1과 x2가 존재하면은 그거 다음과 같은 오픈셋 O1과 O2가 존재하는데, 이렇게 됩니다. 되게 간단합니다. 사실, X1과 X2가 다르면은, 그거를 완벽하게 세퍼레이팅 시킬 수 있는 오픈셋 O1과 O2가 존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혹시 그러면은, 라지 X 네, 집합의 조건이 붙나요? 그냥, 전체 집합입니다. 아, 그러면은 되게 자연스럽게 다음과 같은 게 궁금해질 수 있는데, 요 헛소프 엑시엄이 말하고자 하는 거는 어 디스팅트한 X들에 대해서 그거에 디스팅트한 오픈셋들을 잡을 수 있다라는 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은 이 조건이 왜 수열의 수렴성의 유니크니스를 보장을 하는지가 궁금해질 수 있잖아요. 그 얘기는 어
다음과 같은 수열의 수렴의 스테이트먼트가 유니크니스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요게 왜 오픈셋, 일반적인 오픈셋이 아니라 허쉬도프를 만족하는 오픈셋에 대해서만 성립하는지가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그러면은 기존 증명은 어떻게 했는지를 보기 전에 바로 그냥 증명을 해보면은 어, 요 리미트 AN이 알파로 간다는 얘기는 저희 오픈셋 관점에서 요 V에 디펜드한 자연수 N이 하나 존재하는데 네, 요 AN이 V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잠시만요. 제 글씨를 제가 못 알아보고 있어가지고 잠시만요. 제가 좀 악필이어가지고 네, 요걸로 하면은 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하고 그러면은 요게 지금 허쉬도프 엑시엄에 해당하는 오픈셋을 지금 쓰고 있으니까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픈셋 B랑 U가 존재하는데 어, 알파를 B에 포함하고 베타를 U에 포함하는 그런 오픈셋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거를 하나 쓸 수 있는데 각각 알파와 베타에 대해서 수렴 정의를 쓰면은 사실 요 앞부분은 조금 생략을 하고 이 뒷부분에 대해서 there exists 알파라고 쓸게요. 아니면은 V에 대해서 음, such that AN이 B에 들어가고 동일하게 U에 대해서 such that 이렇게 되고 요거는 많이 나온 논리여가지고 아마 친숙하실 겁니다. 그러면 N을 큰 거를 잡으면은 어, 에 대해서 AN은 V에 들어가고
A에는 U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B랑 U의 교집합은 공집합이어야 되거든요. 허쉬도프에 의해서. 따라서 위배됩니다. 네? 뭐가 위배된다는 거죠? 모순이 발생하는 거죠. 지금 알파랑 베타가 다르다고 하고 쭉 전개를 했더니 허쉬도프에 위배되는 조건이 나오게 된 거죠. 지금 요 줄에서 AN은 n보다 큰 n에 대해서 항상 그 B와 네, 항상 B와 U에 공통으로 들어가게 되므로 교집합이 발생하게 되죠. 근데 허즈도프 엑시엄은 교집합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모순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아, 네네네. 아, 네. 아, 그 서포즈 그 알파가 베타랑 다르다. 그게 모순이라는 거네요. 음. 그걸로부터 출발해서 모순이 발생했기 때문에 알파랑 베타는 같아야 된다. 네, 아, 그렇게 되는 네네네. 거. 그리고 엑시엄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러면은 그러니까 아까 저희 여유한 위상을 봤었던 거는 지금 리미트가 무한계인가? 그런 거잖아요. 아무튼 되게 모든 점으로 수렴한다 였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거는 하우스도르프 엑시엄이 안 되는 뭔가 안 되죠. 분위기의 이런 건가요? 네. B만 봐도 교집합이 엄청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허치도프 엑시엄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 이준모 선생님 주신 코멘트 관련해서 조건희 교수님께서 이게 해석학 관점에서 이런 문제점을 피하기 위해서 좋은 토폴로지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해석학 관점에서 이게 공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해석학적인 뭐 논의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해석학 관점에서는 이거를 공리로 좋은 토폴로지를 선택하기 위해서 공리로서 이렇게 들고 오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영상. 네. 사실 수열의 수렴성의 유일성을 증명하는 게 저희 예전에 했었던 일반 해석학적인 관점에서 한 것도 가지고 왔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토폴로지 관점에서 한 거를 지금 보여드렸었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해석학적인 관점에서 푸는 증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뉘앙스로 이그램플이 나와 있는데 엑서사이즈가 나와 있죠. 엑서사이즈 수열의 수렴의 여러 프로퍼티들을 엑서사이즈로 주셨는데 뭐 덧셈, 뺄셈, 사칙연산이죠. 사칙연산에 대한 거를 주셨는데 다시 지금 요 증명이 그 엑서사이즈를 거의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요것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좀 되게 분주하게 달렸는데, 어, 제가 준비한 거는 일단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고맙습니다. 일단 녹화는 마무리하도록 수고하셨습니다. 하겠습니다.